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스즈키의 하야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슈퍼바이크는 각 회사의 자존심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때려 박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슈퍼바이크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야부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사진 제공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몇 장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 이 회사에서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사진 제공을 많이 해주는 데가 없거든요. 잠깐 계기판 한번 볼까요? 계기판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바늘 계기판을 좋아해요. 사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직접 보시고, 밑에 또 있네, 사진이. 요거는 이제 회전 영상인데 이런 걸 이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1340cc에 190마력 어마어마하죠. 제로백이 3.2초. 슈퍼바이크에서 사실 연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바로 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슈퍼바이크급이 되면 속도가 기본적으로 200, 300을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공기 저항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디자인을 만들 때 공기 저항이랑 같이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자동차 모형을 가져왔는데 우선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부딪히는 부분에 이제 공기 저항이 가장 많이 생기겠죠. 이 부분에. 그리고 또 유리 부분,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은 공기 저항이 다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기 저항이 많아질수록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도 공기 저항을 줄이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차가 공기를 뚫고 지나가면 이 부분이 진공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진공 상태가 되면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공기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 설명이니까 우선은 이 진공 상태와 이쪽에 와류가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앞모습은 이제 유선형이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와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이런 파츠가 돼 있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물고기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게 좋은데 자동차는 물고기 형태로 만들기가 힘들죠. 비행기 같은 경우가 이제 물고기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가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타이어의 접지도 완벽하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뒤에 와류도 방지를 하는 그런 이제 설계를 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크는 이 공기 저항 개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저항 관련된 설명이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자, 요 엔진은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에 보면 절삭 볼트랑 아변 볼트라고 써 있는데 이 절삭과 아변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절삭 볼트는 말 그대로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아변은 나사산이 있는 롤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해서 얘를 눌러 가지고 이 나사 피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삭 볼트 같은 경우는 원 재료의 높이랑 나사산의 높이랑 이렇게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아변으로 만든 볼트는 원 소재의 높이보다 나사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얘는 원 소재랑 나사산 높이가 같고 얘는 원 소재보다 나사산이 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있던 이 부분이 눌려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왜 아변 볼트를 사용하느냐? 내부의 밀도가 절삭은 그냥 이렇게 균일한데 눌러서 변형을 시키니까 밀도가 더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절삭과 아변의 내부 밀도가 다르죠. 단조로 가공한 쇠가 강도가 좀 높잖아요. 이 아변을 하면 약간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변 볼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강도를 높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크 제어 조임에서 각도 제어 조임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왜? 여기서 이제 토크 제어는 토크 렌치로 이제 볼트를 조이는 힘
이 각도 제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각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토크렌치로 이제 볼트를 조일 때 3.0, 뒤에 뭐 킬로그램 이거는 다 뺄게요. 단위는 빼고 3.0 킬로로 토크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토크렌치로 3.0만 조이면 되잖아요. 근데 각도는 여기 3.0 킬로 뒤에 예를 들어서 뭐 60도, 60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토크렌치로 3.0 킬로를 조이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60도를 더 조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각도법인데, 각도법으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는 뒤에 만약에 3kg에 60도가 써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30도라고 또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30도가 또 있다 이러면은 그 토크렌치로 3kg를 잠그고, 그 다음에 60도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30도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요게 각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각도 제어 조임으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IMU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IMU 하기 전에 엔진 쪽을 설명하고 IMU를 설명할게요. 이 엔진에서 바뀐 부분이 이제 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흡기 파이프의 길이가 12mm 확장됐다. 자, 여기 길이를 흡기 쪽을 12mm를 늘렸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저속 중속 구간에서 그 엔진 파워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늘렸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동차에서는 이제 가변 흡기가 있는데, 흡기간이 길어지면 저속 쪽의 토크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가면 흡기간 길이를 좀 짧게 해야 고속에서 이제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는 이제 가변 흡기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흡기간을 길게 하고 고속에서는 흡기간을 좀 짧게 해서 이제 흡기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가변 흡기까지 하기에는 이제 구성이 좀 복잡해지니까 우선 이 12mm로 늘려서 이제 저속 중속 구간의 파워를 좀 올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젝터의 배치도 바뀌고 각도도 바뀌었어요. 그 메인 인젝터가 여기 갈색이고, 그다음에 보조 인젝터가 이제 파란색인데, 그러니까 기통 하나에 인젝터가 두 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구형은 여기 인젝터 그 쏘는 부분이 좀 짧은데 얘는 좀 길죠. 그리고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구형은 보조가 90도 각도로 박혀 있는데 얘는 조금 각도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분사했을 때 이 반사판에 연료가 부딪히면서 그 입자가 좀 더 미세하게 변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연료가 분사가 됐을 때 이제 퍼지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 입자 자체가 고우면 고울수록 연소 효율이 좋아져요. 이 반사판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게 연소실인데, 이쪽 모양이 얘는 여기가 이게 동그랗게 돼 있고 위에도 그렇고,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제 이렇게 바뀐 이유가 혼합기가 이 연소실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회전이 많이 돼야 연소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이 내부의 회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하드웨어를 개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기 시스템도 바꿨는데, 전 모델이랑 바뀐 점이 그 예전 모델은 1번과 4번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1번과 4번이 여기가 연결이 돼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기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한 거예요. 배기가스가 이게 빨리 나가야 이제 좋은 건데, 이걸 양쪽으로 빠지게 한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배기 효율을 좀 더 좋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배기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번, 4번을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홈페이지로 와서 이제 스즈키 지능형 라이드 시스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의 핵심은 IMU라는 센서입니다.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IMU 센서는 뭐 하는 놈이냐? 이동하는 물체의 어떤 속도나 방향, 중력, 뭐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오토바이에 달린 건 이 자이로 센서랑 가속도 센서. 그래서 이제 6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좌우 회전, 좌우 기울기, 앞뒤 기울기,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 게 IMU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센서를 장착을 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이 오토바이의 정확한 포지션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토바이의 기울기라든가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왜 측정을 하느냐? 결국은 토크와 제동을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이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크와 제동 제어를 왜 하느냐? 바퀴의 그립 확보를 하기 위해서 토크와 제동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퀴의 그립 확보가 담보되면 오토바이가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한 거죠. 결국은 오토바이가 속도와 각도에 상관없이 완벽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그립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 그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토크와 제동을 완벽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크와 제동을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오토바이의 정확한 포지션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IMU 센서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IMU 센서가 정확한 포지션을 측정을 해서 이제 ECU에 신호를 보내겠죠. ECU는 어떻게 이제 또 통제를 하느냐? 우선 연료 분사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인젝터를 제어를 해서 연료 컷을 한다던가 연료 분사 타임을 조절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연료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점화 타임도 관여를 합니다. 점화를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브레이크의 ABS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이 직선 구간에 있는지 코너 구간에 있는지 기울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ABS를 컨트롤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바퀴의 토크를 제어를 해요. 바퀴의 이 토크 제어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TCS가 제어를 하는데, 이 TCS를 정교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시 거꾸로 연료 분사를 제어를 하고, 또 점화 타임도 제어를 하고, 하드웨어적으로 ABS도 제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ECU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오토바이의 이런 정확한 포지션은 IMU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네 가지는 복합적으로 토크와 제동력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크와 제동을 제어를 해서 이 바퀴의 그립력을 확보를 하고, 그립력이 확보가 되면 오토바이의 완벽한 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퀴가 조금 슬립이 생기게 되면 오토바이 통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바퀴와 뒷바퀴의 완벽한 그립 확보를 위해서 IMU 센서가 장착이 됐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감지 기반 코너링 ABS, 리프트 방지 시스템, 내리막 제어 시스템, 오르막 제어 시스템, 여러 가지 동작 감지, 구동력 제어, 론치 컨트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IMU가 있어야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TCS도 10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 게 결국 IMU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코너링 ABS, 이것도 IMU가 있어서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오르막길 출발할 때 이제 뒤로 밀림 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이런 각도로 돼 있다, 이거를 이제 IMU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리막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앞바퀴가 이제 들림 허용량, 이 앞바퀴 들림을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10단계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끌 수도 있고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쭉 한번 보시고, 이지 스타트 시스템은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샤시, 그리고 브렘보 갤리퍼, 그다음에 포지션이 좀 바뀐 거. 아무래도 이제 슈퍼바이크에서 기술 적용된 게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설명할 게 좀 많은데, 다 못한 설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영상이나 여기 이제 자료를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가 좀 간추려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